술사고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아마 지금까지 99%의 사람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작게 보면 아주 작습니다. 매일 밤 누워 자는 것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크게 보면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나중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까지 결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건강이 왜 나빠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마치 집안의 금고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 같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데도 집안에서는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는 않습니까?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큰 병이 없다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절이나 점집에 가봐도 역술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만 늘어놓습니다. 혹시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매일 8시간 넘게 누워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침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곳은 단순한 침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의 용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그곳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충전하는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만약 이 충전소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잠을 많이 잘수록 에너지는 빠르게 새어나갑니다. 잠을 오래 잘수록 운세는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왕과 장군들 그리고 대부호들이 대대로 비밀로 지켜오며 외부로 전하지 않았던 침실 풍수의 제일가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 바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에는 초강력 돈 찍어내는 기계가 설치되는 것과 같으며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열쇠는 여러분이 침실의 재물 코드를 완전히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침실이 에너지 충전소와 같은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왜 충전 패드를 잘못된 위치에 두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실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쉽게 지나치는 살기인 분금사를 폭로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자는 사람들이 왜 자주 악몽을 꾸고 심지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왕들의 신법을 가르쳐드려 여러분의 명식에 맞는 제왕의 중심 자리에 침대 머리를 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가난하게 시작했더라도 잠을 자면서 부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부분인데 영화보다 더 기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이들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리와 인사의 힘을 활용할 줄만 안다면 아무리 최악의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이를 거슬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을 자는 침실을 휴대전화의 에너지 충전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은 휴대전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대는 가장 중요한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겉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전기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수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우주 전체의 에너지장과 연결하여 낮 동안 소모한 정, 기, 신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원활하게 완충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충전 패드 자체가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전 패드가 놓인 위치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신호를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휴대전화가
충전 패드의 감응 구역 정중앙에 놓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실 풍수는 바로 이 에너지 충전의 과학입니다. 만약 집안의 무선 충전 패드인 침대를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나 심지어 전기가 새고 합선되기 쉬운 금지 구역에 둔다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휴대전화인 여러분은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전압 때문에 메인보드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8시간에서 10시간을 잤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허리가 아플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배터리 잔량인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운영체제인 사고방식과 정신도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휴대전화 안의 재물운과 애정운 관련 앱들은 자연스럽게 실행 오류가 나거나 멈추게 될 것이니 절대로 잠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을 자는 곳은 단순한 침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운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집의 충전소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초강력 에너지장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금기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침대가 절대로 분금살을 눌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금살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매우 신비롭게 들리지만 그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장을 360도 원형 피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옛사람들은 나침반이라는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 피자를 똑같이 2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조각은 특정 방위를 나타내며 고유한 에너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24산이라고 부릅니다. 분금살은 바로 그 두 조각 사이에 있는 경계선, 즉 피자를 자른 선을 의미합니다. 이 선은 전체 에너지장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우며 자기장이 강하게 폭발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두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와 똑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질 단층선 바로 위에 집을 지을 용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지층이 조금만 움직여 지진이 나면 여러분의 집이 가장 먼저 찢겨나갈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침대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풍수적 분금살 위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매일 밤 여러분 자신을 에너지 단층선 위에 두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금살 위에서 자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반드시 매우 나쁩니다. 밤새도록 악몽이 이어지고 무언가가 짓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는데 이를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몹시 불안하게 자게 되고 심지어 한밤중에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침대 위에서 잠들었는데 깰 때는 침대 아래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멍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곳의 기류가 서로 충돌하고 끊어져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기 보호 기제에 따라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위치를 벗어나려 하므로 무의식 중에 몸을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분금살 위에서 잠을 자면 그 혼란스럽고 폭발적인 자기장이 여러분의 중추신경계, 즉 뇌에 심각한 간섭을 일으킵니다. 가볍게는 사고가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져 무슨 일을 하든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무겁게는 솔직히 말씀드려 집안에 큰 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어렵거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혈광지제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리기 위해 미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중부의 한 작은 마을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희한한 점은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사람들이 나가보니 일렬로 늘어선 집들 중에서 오직 두세 채만이 완전히 평평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초까지 뽑혀 나갈 정도로 처참했는데 바로 옆집은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떨어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두 출동해 조사했고 온갖 과학 장비를 동원해 분석했지만 토네이도가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특정 집들만 파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장에 풍수에 밝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나침반을 꺼내 측정해 보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 파괴된 그 집들은 모두 좌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지역의 분금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천율입니다. 옛말에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다시 조사한 결과 파괴된 집들은 모두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약상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들의 악업이 천지의 살기를 불러들였고 토네이도는 그저 집행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간단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근 들어 자주 잠을 설치고 악몽이 계속되며 심지어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침대가 무심코 분금사를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침반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 풍수사를 초대해 정확하게 측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살기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침대 머리 방향에 관한 몇 가지 금기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 또한 여러분의 운세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은 밖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천심과 팔자에 관한 매우 엄격한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고의 원칙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 개인의 생명 자기장이 우주의 별들이 보내는 자기장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찾기 전에 우선 가장 나쁜 방향을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침대머리가 본인 명식의 살 방위를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미두수라는 학문에는 태양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여자의 명반에서 태양성은 남편을 상징하고 모든 사람의 명반에서는 왼쪽 눈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침대 머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성이 가장 약해지는 방위, 즉 명반에서 가장 어두운 궁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남편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녀를 불문하고 왼쪽 눈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가볍게는 근시나 난시가 심해지고 무겁게는 안질환에 걸리거나 심지어 실명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을 때 왼쪽 눈에 커다란 거즈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겨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자 명반을 세워보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침대 위치를 바꾸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방을 수리하며 침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침대 머리 방향은 분명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반에서 태양성이 가장 약하고 어두운 위치가 바로 북서쪽이었습니다. 이는 매일 밤 그가 자신의 머리, 즉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장을 어두운 에너지 구덩이로 직접 밀어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체 안에 작은 태양인 그의 왼쪽 눈은 에너지가 그 구덩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천심의 운행과 지리 공간의 방위,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하나의 위대한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정밀하게 계산하고 검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여러분 개인의 팔자 명반을 바탕으로 평생 운을 돋워줄 수 있는 맞춤형 침대 배치 방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인의 명반을 잘 모르는 경우를 위해 거의 실패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원칙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머리를 명반에서 자미성이나 천부성이 있는 방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자미성과 천부성은 각각 북두와 남두의 제왕별로서 전체 명반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안정적이며 흉한 살기를 해소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침대 머리를 이 별들이 있는 쪽으로 두는 것은 매일 밤 잠들 때 천자를 아련하고 제왕의 기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운세도 그에 따라 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집이 정방향인지, 즉 북향이나 남향인지, 아니면 북동향이나 남서향처럼 비스듬한 방향인지에 따라 매우 세밀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정방향 집은 주요 방위에 맞춰 침대를 조정해야 하고, 비스듬한 집은 집의 내 구석을 활용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매우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흥하는 방위를 찾고 흉한 방위를 멀리한다는 큰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침실 풍수의 기본 신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결코 쇠판처럼 딱딱하게 굳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명, 지리, 인사라는 세 가지 큰 힘이 어우러져 짜여 있습니다. 천명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손에 쥐게 되는 인생의 대본입니다. 이것은 전체 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하는 무대, 즉 여러분이 사는 집과 사무실의 풍수입니다. 이것 또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사는 그 대본의 주인공인 여러분 자신이며 여러분의 연기이자 마음가짐과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결정적인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리와 인사를 합치면 3분의 2가 되며 이는 항상 천명인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과학적 근거이며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입니다. 이제 지리와 인사의 절묘한 변화를 통해 완전히 운명을 바꾼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특별합니다. 오래전 한 남자의 팔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명반을 세웠을 때 저는 즉시 차가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명식은 저희 같은 명리학자들의 눈에 일월반배라고 불리는 가장 흉한 격국 중 하나였습니다. 태양성은 밤의 궁에 떨어지고 태음성은 낮의 궁에 떨어져 해와 달이 모두 가장 어둡고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고달프고 부모와의 인연이 매우 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명궁이 매우 독하고 강한 흉성에게 정면으로 충을 당하고 있었으며 부모궁에는 살기와 이별을 상징하는 칠살성과 천마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격국은 고서에서 악명이라 부르며 단명하거나 부모를 극하는 운명으로 봅니다. 옛날 역술가들은 이런 팔자를 보면 부모에게 이 아이는 직접 키울 수 없으니 일찍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곁에 두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에 손에 쥔 최악의 천명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남자는 4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었고 사업도 성공했으며 정신력도 충만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대본이 어떻게 흘러온 것인지 너무나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명반이 매우 특이한데 이치대로라면 어릴 때 부모님 곁에서 자라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옛사람들의 이론이 틀린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이 직업에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를 험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도 모를 수 있는 가족의 비밀을 함부로 들추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니 그는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신 것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고 방금 본 흉한 격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팔자를 가지고 친부모 곁에서 자랐다면 어린 시절을 무사히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태어나던 날 병원의 불행히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모든 신생아가 간호사들에 의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그의 부모님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친자식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20년 넘게 키웠습니다. 나중에 혈액형 검사가 맞지 않아 20년 넘게 사랑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그 애의 부모님이 당신을 잘못 데려가셨군요. 한근 그 화재와 실수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믿기 어려운 운명의 배치인지 보십시오. 그의 천명 대본에는 분명히 친부모와 헤어져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덕분에 정해진 단명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이라는 지리적 위치에서 발생한 인사의 혼란이 그에게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방식으로 천명의 대재앙을 해소해 준 것입니다. 비록 그는 부모 곁에서 자랐지만 그 부모는 원래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명목상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묘한 오차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 후 그의 뒤이은 울로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재백궁에는 사기업에서 권력을 잡고 관리자나 리더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화권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궁에는 천괴성과 천월성이라는 두 명의 큰 귀인이 있었고 천이궁에서도 비추고 있어 좌귀향귀라는 격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높은 학문적 성취나 전문 기술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조건이 결합하여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 극적인 화재 이후 비극적인 단명 대본에서 전문 관리자의 분투 대본으로 완전히 다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명리학자들은 그저 천명 대본만 붙잡고 상대방에게 운명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숙명론에 불과하며 사주를 보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진정으로 고결하고 높은 경지에 오른 스승은 지리와 인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긍정적이고 유용한 운명과학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례의 경우 만약 그가 어릴 때 잘못 데려가 지지 않고 몸이 약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즉시 지리와 인사를 결합한 방법으로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지리적인 면에서 그가 아들이니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의 동쪽 방에서 자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침대 머리를 그의 명식에 맞는 연년 방위로 향하게 하여 좋은 풍수로 선천적인 부족함을 보완했을 것입니다. 인사적인 면에서는 부모에게 올바른 교육 방법을 가르쳐 그의 강한 살기를 특정 분야의 탁월한 재능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조치를
후천은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반드시 천지인 삼재라는 위대한 관념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안에는 영원히 3분의 1하는 주도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천명 대본이 좋지 않다고 울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초안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총감독입니다. 여러분은 대본을 수정하고 무대를 다시 세우며 이 연극이 결국 어떻게 끝날지 결정할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역을 배우고 명리학을 배우는 가장 지고하고 가치 있는 의미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식을 널리 전하는 공덕이 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